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HLB의 허위 공시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황 정리 영상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항암 치료제 이거를 지금 FDA 승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2019년 6월 27일 날 요때거든요. 요때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갑자기 우리 이거 신약 통과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한가 때려 맞죠. 2연속으로 하한가 때려 맞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내려갔죠. 최저점은 25,000원까지. 당시에 전날 종가가 63,000원 하던 게 반토막보다도 아래죠.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뭐 조금 말아 올리긴 했는데 여튼 이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요때 9월 29일 날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9월 29일 날 글로벌 임상 3상 성공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29일이 당시 주말이어가지고 30날 요날부터 불과 한 달 동안 주가가 19만원 근처까지 가면서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올라요 주가가.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내용이에요. 요 당시에도 좀 요 공시 내용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NDA라는 그 뉴 드러그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요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FDA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앞두고서 프리 NDA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FDA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좋은 약, 인류에 좋은 약이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싶겠죠. 워낙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서류를 빼먹는다든지 뭐 필요한 뭐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이번에 요거 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때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임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단지 그냥 NDA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1차 유효평가지표 여기서 이제 그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미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2차 유효평가지표가 달성이 됐다고 해요. 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도 이제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차는 미달이 되고 2차는 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NDA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어요. 프리 NDA 단계. 프리 NDA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공개를 안 하면서 그거는 뭐 타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회사 그 약에 대한 기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럭저럭 납득이 갈 만한 사유긴 하죠.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넘어갔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요 3상 시험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 이거예요. 금융위가 HLB는 임상시험 결과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요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꽤 분명한 어조로 프리 NDA 단계에서 회의록에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요 내용 안에는 fa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HLB 쪽 입장은 뭐냐면요. 이거는 프리 NDA 단계는 NDA를 위한 컨설팅 단계일 뿐이지 프리 NDA 단계에서 통과와 실패 이거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fa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지표는 미달이 돼도 2차 지표가 달성이 되면 NDA 신청 가능하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외부 컨설팅이나 관련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이거 NDA 신청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초 기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게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차 유효평가지표가 미달했다. 그런 내용도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를 삼는 fail 그 단어는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완 서류를 요청받은 후에 추후 보완을 해서 재미팅을 하자. 그런 의미인 거지 실패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성공했다고 허위 공시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이거를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보완 서류는
팬데믹 관련해서 뭐 준비를 못했고, 이 부분은 공시를 다 했다 이미. 그리고 우리는 임상 성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오늘 HLB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하한가에서 주식을 팔아버린 그런 주주분들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냐, 니들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어조로 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fai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성공했다고 표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일단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프리-NDA 단계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fa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보완 서류를 요청을 받은 거고 추후 보완해서 재미팅을 하자. 그리고 보완 서류 준비를 못했다고는 이미 공시 다 했다. 요 두 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라면 HLB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지고까지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HLB도 꽤나 장기 투자자, 장기 강성 투자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전문 지식도 많은 분들이 HLB만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HLB라는 회사의 핵심 재료, 요거는 결국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냐 아니냐 요거기 때문에 요거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통과를 받는다면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허위공시가 났다고 판결이 된다면요, 이거는 허위공시는 제가 알기로 상장 폐지 사유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여튼 그런 리스크를 지고서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냥 처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양측 입장이 다 이해는 됩니다.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HLB만 볼게요. 시작하고 그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하한가 때려 맞았죠. 그냥 그러고서 하한가 유지되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9%까지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서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 하한가 기사 그 하한가 때려 맞자마자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 발표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시 거의 다 와서, 이때가 1시 20분이고 한 2시가 요 정도 되거든요. 2시 다 와서 그냥 쭉 빼버리고 27%, 28%,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걸 두고 하한가를 안 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낙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주가 요런 흐름 자체는 안 좋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개미들 심리 한번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한가 때려 맞았어요. 하한가가 안 풀려요. 제발 하한가 좀 풀려라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기도하신 분들 여기서 다 팔았겠죠. 그 물량 다 받아먹고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까지 올려요. 마이너스 30% 됐던 게 9%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씨 괜히 팔았나? 역시 나는 내 믿음이 맞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라고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털려요. 이거 저는 이 흐름 자체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수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건 추천을 하지만 신규 주주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이거 반등 노리고서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양측의 입장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정리를 해드렸죠.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거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